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고요. 주변에서도 이제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약 불패 옛말, 서울 미분양 쌓인다. 6월 말 서울 미분양 719가구, 증가세 계속, 준공후 미분양 215가구로 481.1% 급증, 할인 분양에도 수요자 외면, 시장 얼음장,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미분양 쌓인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가고 있다고 나와 있고 특히 눈에 확 들어옵니다. 481% 급증. 마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분양은 괜찮다, 미분양은 좋은 거다, 미분양 나중에 다 소화된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요. 미분양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시장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구축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 동네에 신축이 생겼는데 거기 집이 텅텅 비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구축이 버텨낼 리가 있습니까? 가격이 흘러내리죠. 더 중요한 건 매매가만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요. 전세, 월세, 매매가 다 흘러내립니다. 이게 더 좋은 상품의 빈집의 위력입니다. 자, 그러면 봐야겠죠. 전국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얼마나 많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공부는 할 수 있다는 게 팩트이겠죠.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청약 불패가 옛말이 되었다. 미분양이 쌓인다. 그리고 거의 네다섯 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시면은 단지를 찾아서 미분양,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칸타빌 수유 팰리스,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할인 분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단지의 특성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한번 서울을 근간으로 해서 보죠. 여기는 부동산 지인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지인이고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프롭테크 그런 업체입니다. 저는 종종 보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자료를 쓰는 그 근간 자체가 실거래가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를 근간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데이터보다는 좀 객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맨 위에 제가 지금 이 화살표가 가르치고 있는 거 있죠. 화살표. 이게 매매 가격. 이 분홍색이 전세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여기가 미분양이에요. 여기가 미분양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이 보라색 선 미분양이 아니라 여기 회색 막대기인 악성 미분양이에요.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즉 여러분이 눈에 볼 수 있는 빈집이란 뜻입니다. 이 미분양은 뭐냐면은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분양업체에서 우리 분양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200채를 분양을 했는데 180채가 됐습니다. 150채가 됐습니다. 100채가 됐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국 미분양에 대한 통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가 미분양이 났지만 2, 3년 후에 준공이 났을 때도 빈집이 텅텅 비어지고 여전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건설사가 가지고 있거나 그냥 텅텅 위에 붕 떠 있으면은 회색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쳤습니다. 그냥 미분양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이런 적은 없어요. 한국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규제, 분양가 상한제, 재초안, 로또 청약. 제가 로또 청약이 사회적으로 정말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로또 청약은 투자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청약 가지고 있다가 청약 한번 되면은 10억 벌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이거를 기존의 조합원이랑 시공사를 괴롭히겠다는 명목 하에 이걸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7, 18, 19, 20까지 3년에서 4년 정도로 청약 시장이 정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봉이었어요. 청약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분양받으면 무조건 대박 나는 거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좋았던 청약 시장에서
그 청약시장과 비교하면은 어지간하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쨌건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월급이 3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뭐 지금 인생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대요. 월급 30만 원을 받다가 드디어 취업을 해서 월급을 150만 원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야, 얘 봐라. 얘 월급이 500% 급증했다. 대박이다. 얘 인생 폈다. 얘는 성공한 남자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과거 통계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분양은 과거의 미분양에 비하면 장난 수준입니다. 여러분 물론 더 쌓이고 과거 데이터와 맞닿는다면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분양이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되는가. 최소한 여러분 하다못해 하락이 시작됐던 2010년도 전인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시장에 대한 염려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아직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기 기사에 보면 알겠지만 악성후,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기에는 아직은 약간 어려운 시기거든요. 기사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그 데이터를 보고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시면은 481%가 급증을 했던 미분양이 몇 가구가 나왔던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졌던 아직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저 미분양이 쌓이는 속도, 쌓인 총량, 특히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구축에 비례해서 몇 채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사가 나오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런 기사를 만들어내기에 지금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월급이 30에서 150이 됐어요. 좋은 일이지만 월급 30만 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일을 하고요. 제대로 일을 하고 여러분 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30만 원 받는 게 이미 잘한 겁니까? 지난 몇 년간의 청약 시장이 비정상이라고요. 지난 몇 년간의 분양, 청약 시장이 완전 비정상적으로 로또 청약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만 뭐가 틀어져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시장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나 이 얘기가 아니라 팩트 맞아요. 미분양 늘어나고 있어요. 미분양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분양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 조족지열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는 분위기의 전환을 말해주는 거지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이 정상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닌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꾸준히 시장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시장의 거래가 이렇게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청약 시장, 분양 시장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둔촌주공 사태를 제가 계속 인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금 그 그 단지가 멈춰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돈이 안 될까요? 원래 엄청 돈이 되는 단지예요. 왜냐면은 12,000가구 중에 절반이 일반 분양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은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전체 단지 중에서 일반 분양이 10%가 안 되는 단지도 있고 20%가 안 되는 단지도 수두룩해요. 거기는 절반이 일반 분양이에요. 그 재간만 받으면은 추가 분담금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입지도 괜찮고 사업성도 나오는 단지인데 거기가 돈이 잘 안 되니까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다가 멈춰섰어요. 이유가 뭘까요? 로또 청약, 수분양자, 청약 당첨된 사람한테 로또 모든 걸 몰아주니까 시공사랑 조합이 서로 나눠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진작에 없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정상적이었던 과거 3년, 4년, 5년간의 분양 시장을 지금과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게다가 지금은 시장이 굳어져 있잖아요.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볼 때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까? 기사는 자극적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러면 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지나온 거예요? 이 시장은.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이건 팩트니까. 여기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건데 도대체 이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지금
지금 데이터의 양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아직은 미분양에 대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미분양을 걱정한다면은 대구 시장과 검단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전국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과거에 이 시장이 정상이었는지 또는 지금은 정상인지를 봐야 돼요. 시장이잖아요. 부동산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 하는 곳이죠? 거래하는 곳이에요. 거래를 틀어막은 시장은 정상이 아니에요. 분양은 뭐 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에 집을 파는 거고, 너무 비싸면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지만 아예 가격을 정해버린다면 그 시장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의 청약시장은 정상이 아니고 지금도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현장이 멈춰서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 공부를 해서 보는 눈을 길러야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